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서울여자대학교 세계문화체험과 리더십 프로그램으로 올해 초에 유럽 탐방을 진행했던 유저블 팀입니다. 저는 유저블의 발표를 맡은 장준희입니다. 저희 팀의 탐방 주제는 업사이클링과 도시재생입니다. 유럽의 세 나라를 방문하면서 업사이클링에 대한 시각을 확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먼저 발표의 순서는 유저블의 활동 목적과 탐방 내용들을 소개하고 팀원들의 소감과 변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탐방을 했던 나라의 순서대로 먼저 런던, 암스테르담, 마지막으로 파리의 순서입니다. 저희 팀이 업사이클링과 도시재생, 이와 관련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먼저 팀원 모두가 환경과 마케팅이라는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업사이클링의 선진 도시인 유럽의 사례들을 직접 체험하면서 한국에서의 재활용 적용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자는 큰 목표를 세웠습니다. 1800년대부터 도시 재생과 자원 순환 등을 다양하게 실천하고 있는 유럽의 세계 도시를 탐방한 이후에 업사이클링과 관련한 생각과 활동들을 점차 넓혀 나가고자 하는 탐방 목적을 지금도 이뤄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유럽으로 떠나기 전에 저희 팀은 사전 활동으로서 한국에서 재활용을 여러 방면에서 공부하고 겪어보는 것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 도시재생 이야기관을 방문하여 여러 지역과 해외의 다양한 도시재생 사례들을 배웠으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렸던 서울 재활용 플라자에 참석하여 폐 현수막으로 핸드폰 케이스를 만들고 폐가죽으로 키링을 직접 만들어 보는 등의 시간을 가지며 재활용을 미리 체험하였습니다. 또한 재생 건축을 통해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공간인 성수동의 성수연방에도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소개할 탐방 장소는 영국으로서 런던은 도시 재생과 업사이클링 건축의 역사를 정말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석탄 창고로 사용되었던 콜드롭스 야드는 쇼핑과 문화생활의 장소로 또 가스 저장고였던 가스홀더는 도심 속의 공원과 주거 공간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것을 직접 보면서 공간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것의 의미를 그대로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근대 도시 재생의 발상지인 킹스크로스 지역은 영국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인 해리포터 촬영지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광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수익을 계속해서 창출해 나가는 모습 또한 볼 수 있었던 곳입니다. 산업혁명 당시 부흥했던 공업이 쇠퇴하면서 급격하게 낙후되어 가던 킹스크로스 지역에 분수나 공원, 캠퍼스 등과 같이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주기 시작하였으며 옛날의 공장 굴뚝 모습들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에 만든 공원 등과 조화를 이뤄나가는 영국의 모습을 배웠던 장소입니다. 다음으로는 현대의 미술의 중심지를 미국의 뉴욕에서 런던으로 옮겨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는 테이트 모던입니다. 현대 미술관은 미술에 큰 지식이 있거나 높은 관심이 있지 않더라도 다양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테이트 모던은 템즈강 주변의 화력 발전소를 공간 업사이클링 진행을 통해서 세계적인 미술관으로서 성장하고 입지를 다진 곳입니다. 꼭 미술관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템즈강 주변으로 길게 이어진 산책로에서 운동을 하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곧 템즈강 일대의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했던 조성 당시의 목적을 달성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방문했을 당시에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의 특별 전시 또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다양한 기획을 꾸준하게 하고 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올드 스피타필드 마켓은 요일마다 다른 테마로 장이 열려서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었습니다. 첨가물 재래시장이었던 장소를 현대에 맞게 또 다른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것이 인상적이었고 맥주 양조장 건물을 개조하여 만든 복합 문화 공간인 올드 트루먼 브루어리를 중심으로 열리는 다양한 마켓 또한 구경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코벤트 가든은 과거 첨가물 시장이었던 곳으로서 현재는 다양한 브랜드가 입점되어 있어서 편한 쇼핑과 함께
로얄 오페라 하우스 등에서 문화생활 또한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성장한 곳이었습니다. 방문했을 시에는 실제로 버스킹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한 공간을 여러 연령층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고 중요시 되어야 하는 가치라는 것을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약 5일간의 런던의 일정을 마치고 방문한 다음 도시는 바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입니다. 비교적 짧은 일정이었지만 업사이클링을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켜서 이를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이용하며 즐길 수 있도록 한 모습을 배웠던 도시입니다. 먼저 개인 투어를 신청해서 가이드분과 소통하면서 직접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던 득거블 탐방을 소개하겠습니다. 득거블은 폐조선소 부지에 조성된 사회 혁신 공동체로서 이들이 주목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입니다. 그린하우스는 득거블에서도 잊을 수 없는 공간이었는데요. 이곳은 그 자체가 순환 경제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물고기가 살고 있는 탱크와 식물 화분은 서로에게 영양분과 물을 제공하면서 그야말로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재배되는 식물은 저희가 방문하기도 했던 카페 득거블의 식재료로 활용됩니다. 암스테르담에 있으면서 저희 팀이 이용했던 컨셔스 호텔은 네덜란드 최초의 에코 디자인 호텔입니다. 이 호텔은 지속 가능성에 매우 큰 초점을 두고 있으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호텔이 이와 같은 가치를 추구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실천하고 있는 곳입니다. 호텔 전체를 자연 친화적인 에너지로 작동하는 컨셔스 호텔이 운영될 수 있었던 것에는 옛 건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운동이 있었습니다. 시민과 정부가 협력해서 정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성공적으로 공간 업사이클링을 이뤄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컨셔스 호텔은 저희가 이용했던 지점 외에도 여러 지점이 있고 그마다 특별한 분위기를 가지면서도 지속 가능성이라는 공통 가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스톡 레스토랑은 버려질 위기에 처한 식재료로 음식을 만드는 식당입니다. 실제로 슈퍼마켓에서는 먹을 수 있지만 상품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 식재료들은 모두 판매가 되지 않아서 엄청난 양의 음식 쓰레기가 발생하는 곳입니다. 네덜란드 최대의 슈퍼마켓 체인 브랜드인 알버트 하인의 직원 4명은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2015년 암스테르담에 아직 쓰이지 않은 음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레스토랑을 정식적으로 개점한 것입니다. 여러 메뉴를 선택해서 맛볼 수 있었던 신선한 식재료들은 정말 인상적이었고 버려지는 것들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환경에 대한 생각으로 직접 행동하는 것이 주는 영향을 크게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유저볼의 탐방 도시는 프랑스의 파리입니다. 파리는 패션과 예술, 문화의 나라이기도 하는 프랑스의 특화된 장점을 공간 업사이클링과 접목을 시켜서 접근성이라는 벽을 허문 모습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먼저 마레 지구에 위치한 메르시는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컨셉트 상점으로서 19세기에는 벽지, 직물 공장으로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메르시 특유의 빈티지한 인테리어와 함께 이곳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자체 제작 상품 등을 더해서 조화를 이루는 모습 등이 큰 매력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저절로 알 수 있었습니다. 메르시 탐방은 바로 업사이클 건축의 브랜딩 사례를 배우기에 더할 나위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저희 팀은 기차역을 개조해서 만든 카페 겸 레스토랑인 라흐시클르리 또한 방문하였습니다. 프랑스의 공간 업사이클링에서 큰 매력을 느꼈던 것 중 하나는 예전 공간의 역사를 그대로 찾아볼 수 있어서 다른 장소와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곳 또한 기찻길이었음을 알 수 있는 구조물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재활용 공간과 빈티지 마켓이 운영되는 것 등을 보면서 저희 팀은 공간 재활용을 통한 실제
활용 사례를 체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까로디 탐플은 19세기 말에 사용된 오래된 쇼핑몰을 문화센터로 재탄생시킨 곳입니다. 5,000명의 파리 시민들은 이 공간을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에 반대 서명을 진행했고 그에 따라 지금과 같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 공간을 아끼는 파리 시민들의 정신과 실행력 있는 의사표현 그리고 정부와의 융합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개선문은 파리의 상징이기도 한 건축물이자 세계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도시 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도시 중심부를 통과하는 12개의 대로 한가운데에 건설된 개선문은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는 상징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오르세 미술관은 철도역 영업이 중단된 이후에 폐쇄된 기차역을 재활용한 대표적인 업사이클링 공간입니다. 오르세 또한 거대한 시계와 돔 형태의 천장 등을 통해서 이전 기차역으로 이용되던 모습을 크게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파리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서 연간 4천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오르세 미술관은 단순한 수익 결과를 넘어서 계층이나 연령 등에 크게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그 벽을 허문 파리의 업사이클링을 크게 경험하고 성장시키는 공간이었습니다. 오페라 가르니에는 실제 운영되는 극장이지만 웅장하고 호화로운 인테리어 등으로 유명해서 관광 명소로도 손꼽히는 곳입니다. 도시 안에서 전시, 연극, 오페라, 발레 등의 여러 예술을 경험할 수 있고 파리가 주요 시내 건축물 대부분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게끔 설계했다는 것을 더욱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해져 버린 팬데믹으로 인해서 초기에 세웠던 다양한 활동들은 실행에 비록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점이 있지만 유저볼이 개설한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카드 뉴스를 제작해 활동 후기들을 공유하였으며 2주간의 체험에서 직접 찍은 영상들을 편집하여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 제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탐방 이후에 팀원들의 변화 및 소감을 소개하면서 이를 저희 팀의 활동 목적이기도 했던 한국식 재활용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과 연결지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예빈 팀원은 현재 한국에 가장 필요한 업사이클링 방안은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 재활용된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밝혔습니다. 또한 탐방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과 이윤 창출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여러 정보와 관심도 및 전달력이 매우 빠른 한국의 특성을 활용해 나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인상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우선시 되어야 도시 재생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이 가능하다는 석진의 팀원의 소감은 곧 한국이 앞으로 더 고민하고 성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팀이 탐방한 도시들의 업사이클링 공간들은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의지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지속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관심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도시 재생의 첫 단추라는 의견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문은비 팀원은 탐방을 계기로 다양한 업사이클링 사례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탐방 이후에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으며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재활용과 도시 재생의 실행이 커지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장준희 팀원은 탐방에서 돌아오고 나서의 삶은 그 전과 완전히 달라졌고 실제 생활에서 환경을 미치는 영향들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나가게 된 점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얼마나 지구에서 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지를 매번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은 이번 탐방을 통해서 업사이클링과 관련한 뿌리를 더 다질 수 있는 토대를 쌓았고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의 자세 등과 같이 생각들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요즘과 같은 시점에서 동물과 인간, 환경, 이처럼 하나로 이어지는 원헬스와 업사이클링은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 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영역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앞을 내다보고 용기를 내서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계문화체험관 리더십 유저블 팀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